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시행됐던 9월에 시행됐었죠. 건축기사의 건축 설비 부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겨울철 실내 유리창 표면에 발생하기 쉬운 결로의 방지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실내 공기 움직임을 억제한다?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억제하면 이제 결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환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실내 공기 움직임을 활발하게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 2번.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억제한다. 이중 유리하여 유리창의 단열성을 높인다. 난방기를 이용하여 유리창 표면 온도를 높인다. 전부 다 좋은 얘기네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에서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리밋 스위치죠. 리밋 스위치. 자, 뭐 완충기, 조속기는 앞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카운터 웨이트. 자, 우리가 이거를 균형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균형추. 무게를 맞춰주는 놈이에요. 무게를 맞춰준다. 즉 승강기 카, 즉 우리가 승강기 여러분들 타고 있는 게 승강기 카예요. 승강기 카. 자, 승강기 카의 무게를 적절하게 보상, 즉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균형추예요. 카운터 웨이트.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도시가스 설비에서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 기능하는 기계는 뭐냐? 정압기죠. 그죠? 이 문제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압기로 나올 때가 있고 압력 조정기라고 해서 또 질문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압력 조정기. 그리고 영어로 나오게 되면 뭘로 나오게 되면 거버너라고도 나옵니다. 거버너라고도 나온다. 네. 영어가 그렇게 숙달된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거버너. 그죠? 네. 아주 어려워요. 거버 N입니다. 그죠? 거버너. 그죠? N이고 R입니다. 거버너. 네. 이렇게도 이제 지문이 바뀌어 나온다. 네. 그때도 이게 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공기조화 방식 중 전수 방식에 속하는 것은 뭐냐? 쉬운 문제네요. 펜콜 유닛 방식 4번이 정답이고요.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 유닛은 전부 다 무슨 방식이에요? 전 공기 방식이네요. 전공기 방식 4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몰드 변압기죠. 몰드 변압기. 자, 몰드 변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몰드 변압기 여러분들이 잠깐 필기 좀 해놓자고요. 그죠? 뭐냐면 권선 부분을 에폭시 수지로 굳혀서 수지로 굳혀서 자, 절연을 시킨 겁니다. 절연한 건식 변압기예요. 절입니다. 절연한 건식 변압기. 건식 변압기. 자, 이거를 몰드 변압기라고 얘기를 해요. 몰드 변압기. 자, 그래서 요 건식 변압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내진성 유수하다, 내수성 유수하다, 반입반 중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자, 5개 설치 및 대용량 제작은 난해하다. 그렇죠? 5개 설치가 안 돼요. 좀 어렵고요. 대용량 제작이 좀 어렵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몰드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물 에폭시지로 굳혀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자, 대용량 형태로 만들기도 어렵고 5개에 갖다 놓기도 조금 어려운 타입입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 자, 평행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개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별 방식의 다른 말이 평행식이에요. 평행식. 여기 개별식입니다. 개별 방식. 개별식이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돼 있는데 자, 평행식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자, 배전반에서 자, 분전반으로 각각 나가는 거예요. 분전반으로 각각 나가는 타입. 아까 개별 방식이죠. 개별 방식. 자, 평행식, 개별 방식 똑같은 말이다. 1번 볼게요. 옳은 것을 찾으래요. 설비비 하면 저렴하다? 설비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각각 뿌려줘야 되니까. 그죠? 네, 고가고요. 고가. 자, 배선 자재 소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각각 뿌려줘야 되니까. 자, 가장 커요. 가장 크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요게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자, 이 하나에서만 끊기면 여기 다른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만약에 얘가 배전반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다. 네, 추리형으로 네, 각각 전체 연결되다. 라고 하면 자, 이쪽에서 끊기면 전체가 안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는 뭐 요게 끊겨도 요게 두 개 들어오고 요게 끊겨도 요것과 요것은 들어와요. 사고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안정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있죠. 부하 안정도 전압도 안정 맞고요. 자, 부하의 증가에 정할 수 있다. 부하 증가라고 하는 거는 분전반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전반 하나 늘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네. 맞나요? 그죠? 이렇게 늘리면 되잖아. 부하 증가에 그냥 적응이 가능하죠.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설명에 알맞은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 흐름에 적용한 것으로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의 총합은 흐름 내 어디서나 일정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베르누이 법칙. 4번이 정답이죠. 네. 자,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죠? 유체에도 에너지 보존이 들어간다. 그래서 압력, 위치,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압, 그죠? 네, 속도, 압력, 속도,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에너지 보존된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기설 비용 시설 공간실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변전실은 부하의 중심에 설치한다. 변전실 외부로부터 전력의 수전이 용이해야 된다. 중앙감실은 일반적으로 방지센터와 검열하도록 한다. 발전기실은 변전실에서 최소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아니죠. 발전기실과 변전실은 서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인접해 있어야겠죠. 발전실과 변전실은 서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 서로 인접. 보시죠.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급수 및 급탕 설비를 사용하는 슬리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1번. 자, 사이펀 작용에 의한 트랩의 봉수 파기를 방지하기 사용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통기관이죠, 이게. 통기관.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부착 및 이물질 투입에 의한 관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게 스트레이너예요. 스트레이너. 자, 그 다음에 또는 소재구. 스트레이너 일수 관 중간에 있으면 스트레이너. 그 다음에 관 끝 부분에 있으면 소재구, 청소구. 자, 그 다음에 가열 장치 내에 자, 압력이 설정 압력을 넘는 경우에 압력을 도피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설정 압력, 안전 밸브. 안전 밸브. 그다음에 배관 시 차후의 교체, 수리를 간편하게 하고 자, 관의 신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슬리브죠. 슬리브. 그러니까 슬리브는 보통 PVC 슬리브가 보통 쓰이고요. 벽을 관통한다고 하면 PVC 슬리브 먼저 넣고 그 안으로 관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시공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슬리브를 활용해서 자, 벽을 관통하는 관을 시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벽이고요. 그렇죠. 여기 관통할 때는 PVC 슬리브를 받고 그 안에 이제 배관을 넣게 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아파트의 각 세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30개 설치한 경우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 수원은 하나당 1.6 세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몇 개래요? 30개래요. 그죠? 30개다. 자, 그러면 1.6 곱하기 30 해주면 얼마야? 48 세제곱미터. 네,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평균 BOD가 150ppm인 경우 150ppm인 가정오수 1000세제곱미터/day입니다. 데이 하루당 1000세제곱미터가 유입되는 오수 정화조의 1일 유입 BOD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서 평균 BOD란 평균 VO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OD라는 것은 뭐냐면 자, 1리터당 그죠? 1리터당 뭐가 돼요? 1리터당 얼마큼이
들어오냐라는 겁니다. 1리터당 지금 얼마 있다는 얘기요? 150ppm 있다는 얘기죠. 150ppm이 있다는 얘기야. 1리터당 150ppm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리터당 150ppm이니까 요거를 다시 ppm은 100만 분의 1 단위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0.0015 0.000150 p 이렇게 되겠네요.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0.000150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하루에 지금 얼마가 투입이 되고 있대요. 그죠? 자, 1000세제곱미터가 투입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1000세제곱미터 곱하기 1000세제곱미터를 곱하면 자, 하루에 BOD 유입량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 BOD가 리터당 150ppm이었고요. 하루엔 1000세제곱미터가 유입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1000세제곱미터 곱하기 전에 얘 단위를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얘는 리터당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뭘로 바꿔준다? 세제곱미터당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럼 세제곱미터당 바꿔주려면 곱하기 얼마 해줘? 1000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곱하기 1000 한다. 리터당 요만큼이니까 세제곱미터당은 훨씬 양이 많을 거예요. 그죠? 세제곱미터당 자 하니까 1000을 곱해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1000을 곱해줍니다. 먼저 1000을 곱해준다. 요거는 단위 환산이에요. 그럼 단위 환산 곱해주면 0.150kg이 되겠죠. 0.150. 그런데 세제곱미터당 요만큼인데 하루에 오수량이 얼마래요? 1000세제곱미터라네. 그죠? 그러면 다시 곱하기 1000세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150kg 퍼 하루니까 네이 이렇게 정답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려워요. 자,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평균 BOD라고 하는 것은 리터당 ppm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150ppm이니까 1리터당 150ppm이 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리터를 먼저 세제곱미터로 바꿔보자. 그러면 요걸 세제곱미터당 얼마냐라고 바꿔보면 그 전에 킬로그램 먼저 바꿀게요. 요걸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보자. 그죠? 100만 분의 1이니까 0.000150 자,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보자. 그럼 곱하기 1000을 하자. 세제곱미터 단위 변환 곱하기 1000 0.15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죠? 근데 몇 세제곱미터로 온대요? 1000세제곱미터 유입된대요. 그러면 곱하기 1000 하루에 자, 곱하기 1000을 해주자. 그러면 150kg 퍼 이제 하루니까 day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세요. 네. 요 순서를 기억을 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위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계속 풀어봤죠. 습공기를 가열할 경우 감소한 상태값 이 중에 뭐예요? 상대 습도죠. 그죠? 그래서 가열한다, 즉 난방할 때 건조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튼다고 그랬죠. 그죠? 상대 습도가 다운되니까 그런 거예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냉각탑의 역할을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있네요. 냉각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4번 정답이죠. 정답은 보세요. 이거는 자, 냉매를 응축시킨 데 사용되는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냉각시키는 설비이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온수난방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랭지에서는 운전 정지 중에 동결의 위험이 있다. 왜냐? 온수가 있으니까 배관 안에. 자, 그 다음에 2번 난방을 정지해도 난방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 왜? 연료량이 크니까. 3번 증기난방에 비하여 난방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서서히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증기난방에 비하여 소요 방열 면적과 배관 환경이 작게 된다. 설비가 작게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증기난방보다 자, 단위 면적당 뿜어내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자, 소요 방열 면적과 배관경이 온수난방은 크게 잡힌다라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더라. 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이죠. 됐고 15번 문제 한번 가보죠. 15번 문제 다음 중 냉방부하 계산 시 현열과 잡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 알맞은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덕트로부터 출력량,
덕트가 습기를 내뿜나요? 아니죠. 열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는 현열만 작용을 하고요. 유리로부터 유리가 습기를 내뿜나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현열만. 벽체도 마찬가지죠. 극간풍에 의한 친형이냐? 요게 맞겠네요. 극간풍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외기로부터 들어오는 바람, 그죠? 환기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외기 부분에는, 즉 바깥에는 습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도 있고, 저기 뭐죠? 온도에 의한 열도 있고요. 그래서 현열과 잡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조명설비 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어느 강당의 야간 소요 평균 조도가 300럭스이다. 한 개당 광속이 2000 루멘인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 소요 형광등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조명률은 60%이고요. 강강 보상률은 1.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쓰는 방식 fun은 FUD, fun은 EAD, fun은 EAD, 그죠? fun은 EAD다. 자, 요 공식을 갖고 진행하면 거의 다 풀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조명의 개수, 즉 소유 형광등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n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n으로 정리를 해보면 n은 FU 분의 자 EA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2는 조도고요. 조도.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감광 보상률, 그리고 F는 자 광속, 그 다음에 요거는 조명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조도는 얼마 잡혀 있죠? 300럭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리고 감광 보상률은 얼마예요? 자, 1.5. 자, 그리고 몇 루멘입니까? 광속이 2000 루멘. 조명률은 60%니까 0.6.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7.5개가 나오고 무조건 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37.01이 나와도 38. 네, 무조건 올림이다. 그죠? 38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중 방송 공동수신 설비, 그죠? TV 공동수신 설비예요. 자,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거죠. 자, 설비의 구성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 자, 혼합기, 자, 여러 개의 전파를 모아주는 거, 그 다음에 컨버터, 자, 변환 장치, 자, 그 다음에 증폭기, 자, 수신 강도 약할 때 쓰는 거. 모시계요? 모시계는 방송 쪽이 아니죠. 시계 쪽입니다. 그죠? 타이머. 그죠? 타임 쪽이에요. 시계. 시계 중에서도 대빵시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빵시계. 대빵시계라고 해서 마스터 클락이에요. 마스터 클락. 자, 뭐 프라이머리 클락, 마스터 클락, 컨트롤 클락, 다른 말로 다 쓰게 되는데 결국은 뭐다? 주가 되는 시계를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시계라고 하면 모시계가 있고 주변에 그것에 대한 자, 이것의 컨트롤을 받는 자시계가 이렇게 딸려 있죠. 네. 자, 자시계가 이렇게 딸려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클락, 즉 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방식 중 고가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대규모의 급수 수요가 쉽게 대응할 수 있다. 그죠? 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대규모의 급수요. 왜냐하면 옥상에다가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 처리할 수가 있겠다. 1번 정답 되고요. 저수가 없으므로 단수시에 급수할 수 없다. 수도 공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수압 변화가 심하다. 위생 및 유지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전부 다 수도 직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죠. 자, 습공기의 건구 온도와 습고 온도를 알 때 습공기 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상태값이 아닌 것, 엔탈피, 비체, 절체속도가 다 들어가는데 습공기 선도의 기류 속도까지 표현되진 않아요. 그죠? 유속이 표현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네, 20번. 변풍량 단일 덕트 방식에서 송풍량 조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풍량을 뽑아라, 송풍량을 뽑아달라 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현열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열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풍량을 뽑게 돼 있어요. 치출 풍량, 송풍기에서 실내로 뿜어줘야 되는 치출 풍량을 뽑아라. 그러면 잡열량이 아니고 현열량을 갖고 뽑게 됩니다. 현열량. 그래서 실내 현열 부하 3번이
정답이 되겠대요. 네. 자, 요거는 자, 변풍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풍량 관련 문제 나와도 이 부분 실내 헌혈 부하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하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도 조금 있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자, 회차였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수업 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